PEP 청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중요하죠. 전원합의체 판례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쟁점은 두 개죠. 물건 청구항인데 제조 방법이 적혀져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제조 방법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 이슈고 특허 요건 판단할 때, 등록 요건 판단할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판단이라고 적겠습니다. 등록 요건 판단할 때. 그리고 보호 범위 해석할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특히 물건인데 제조 방법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PEP 청구항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 특허법은 2조 3호에서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 방법, 제조 방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얘는 물건 발명인데 물건 청구항인데 제조 방법으로 적혀져 있네. 이런 카테고리는 특허법상 규정된 게 없는데 이거 그럼 물건인데 분명히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이게 PEP 청구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전원합의체 판례에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요. 52회 때 출제가 됐어요. PEP 청구항은 47회 때 출제가 되고 48회 때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거의 그냥 사례형의 의미가 없게 단문 형태로 PEP 아냐? 뭐 이런 식으로만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얘네들은 공부하실 실익이 거의 없어요. 얘는 한 번쯤 연습하셔야 됩니다. 52회. 52회는 반드시 써놓고 오늘도 연습해보시고 52회 지금 제가 정확히 몇 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0점짜리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어쨌든 52회 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여기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으니까요. 얘가 아직 단독 쟁점이 돼서 메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법원 판례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탑10 판례로도 작년께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쪽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겠죠. 다만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법리가 같아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례고 52회 때 나오면 다시 나오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둘 다 매우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시고 그 강의자를 보시면 옆에 2011 후 927 사건이 있잖아요. 얘가 이 2011 후 927 사건 얘가 전형적인 그 PEP 청구항과 관련된 이슈로서 그 사례 집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52회 때가 그냥 그대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법리 그대로 적용이 되게. 1항이 제조 방법이고 2항이 제조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일 때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건에도 진보성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제조 방법은 물건의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건 당연히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서 오늘 살짝 더 꼬은 게 오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PEP 청구항의 그 전원합의체 판례는 뭐 다들 지금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보자면 청구항이 나와 있네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물건과 Y라고 하는 제조 방법을 만들었는데 X라고 하는 이 물건 갖고 거절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조치를 취했대요. 어떤 조치를 취하니까 이 특허 출원이 특허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거절 결정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어제 우리 두 개 봤죠?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거예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거나 재심사를 청구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결론은 나왔어요. 결론은 나왔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인지 검토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은 얘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 물건 1항에 A로 이렇게 1항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이거 갖고는 특허 받기 좀 어렵겠다 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기초해서 등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보정을 해야겠죠. 지금 상태로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아마 이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이걸 선결적으로 판단하고 가셔야 돼요.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절 결정 불복심 얘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재심사 청구할 것으로 재심사 청구가 예상된다. 재심사 청구를 했을 것이다. 왜? 이건 보정을 수반하지 않고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걸러내고 시작하셨어야 돼요. 단순히 거절 결정에 대한 조치니까 둘을 일직선에 놓고 비교하시면서 동일선상에서 쓰실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판단이 이해되시죠? 재심사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 얘는 보정을 수반해야 돼요. 보정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이제부터는 보정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정 문제가 되는 건데 보정 문제 한번 풀어보죠. 뭐 의, 취지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실 거고 보정의 범위 일단 시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재심사 청구 시에 보정이다라는 거 이미 선결적인 판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해야 되냐? 우리 신규 사항 추가 이제 판단해야 될 거고요. 청구 범위 보정 태양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특허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건데
새로운 거절이온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특허 결정이 됐겠죠. 전제로 이거적인 판단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갑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이 제조 방법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제조 방법을 갖고 등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조 방법을 청구항으로 신설할 수 있을까요? 제조 방법 청구항 신설할 수 없죠. 왜? 청구 범위는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거나 또는 되돌아가거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제조 방법 Y를 청구항으로 적는다라고 하는 건 청구항을 신설하는 거죠. 신설이 불가능하죠. 새로운 청구항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Y가 우수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얘 자체가 지금 등록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요. 본권 출원을 통해서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물건에 한정하는 보정을 해야죠. 제조 방법을 한정하는 보정. 제조 방법을 한정하는. 그럼 여기 이제 남는 이슈는 이거죠. 제조 방법을 한정하는 보정이 뭐 잘못된 기재 정정도 아닐 거고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 명확한 당연히 아닐 거고 신규 사항 추가 전후 되돌아가는 거 당연히 아닐 거고 청구 범위 감축이냐 이걸 검토해야죠. 구성 요소를 직렬적으로 부과했다면 청구 범위 감축이 될 건데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성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PEP 아는 돈이 쓰시면 되는 거죠. 얘 자체가 구성은 아니지만 PEP 청구항에서 제조 방법을 한정했을 때 이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와 같은 구조나 성질을 갖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구조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만 판단하면 이 보정은 이 구조나 성질을 한정하는 보정으로 볼 수 있겠죠. 청구 범위 감축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번만 더 심화적인 내용을 문제로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PEP 청구항에서 물건 발명에서 물건 청구항에서 제조 방법을 한정하려고 할 때 제조 방법을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있겠냐? 제조 방법 자체는 아니다. 다만 그 제조 방법이 특정하고자 하는 구조나 성질을 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구조나 성질을 한정하는 청구 범위의 감축으로 볼 여지 있다. 여기 사실관계 나와 있죠. 이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예, 강의자를 보시면은 2011호 927 사건이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모든 기본 이론 강의든 뭐 판례 심화 강의든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흐름만 보고 갈게요. PEP 청구한 문제 나오면 2조 3호 반드시 체크하세요. 2조 3호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얘입니다. 물론 배점이 적다면 바로 본론으로 나가겠지만 배점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는 2조 3호부터 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랑 제조 방법이랑 나눠져 있는데 같이 적혀져 있는 이거 어떡할까? 라는 순서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판례는 케이스를 나눴죠. 제조 방법으로 특정해야 된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눴는데 최근 판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조건 물건이다. 제조 방법은 무조건 물건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다만 제조 방법은 그 물건이 갖는 구조나 성질을 특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건 포인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사건 원심해가지고 이거 지금 하나하나 상세하게 안 읽을 건데 이 사실관계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이 진보성이 인정이 되니까 이 1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진보성이 있다라고 원심이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거고 이게 52회 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지로 가겠습니다.